안녕하세요. 오피스 365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피스 365의 이해부터 활용까지 오피스 365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성윤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오피스 365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오피스 365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활용까지 오피스 365에 대한 전반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막 오피스 365를 시작한 사용자라면 오피스 365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본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루게 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피스 365는 개인 사용자인지 중소기업인지 엔터프라이즈 기업인지에 따라 다양한 플랜이 제공이 되는데요. 오피스 365에서 어떤 플랜들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또 나는 오피스 365에 어떤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365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나고 나면 오피스 365에 로그인해서 실질적으로 오피스 365를 사용해 보실 텐데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오피스 365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의 배경 테마를 설정한다거나 개인 암호를 변경한다거나 오피스 365의 개인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피스 365를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 오피스 365의 도움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우리의 업무 방식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업무 방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매주 직원당 5.3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해답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하고요. 42%의 사람들이 최소한 매주 한 번은 잘못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적절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찾느라 매일 2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평균을 낸 것이겠지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수치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많은 업무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정표는 영업팀 이 팀장의 하루 일정표예요. 이 팀장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미팅을 한 다음 고객사 미팅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이동한 다음 광화문에 있는 A사에 도착을 했어요. 미팅을 30분 정도 하고 다음 고객사의 미팅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공백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돼요. 그러나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남는 시간을 주변에서 그냥 보내게 되죠. 다음 C사로 미팅을 하기 위해 다시 이동하는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이동 시간도 있지만 남는 공백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자, 3건의 미팅을 마치고 난 후 회사로 돌아와 미팅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하루 종일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을 하고 10시쯤 퇴근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이런 하루였다면 이 팀장님의 하루 일과를 시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어쩔 수 없이 소요되어야 했던 회의 시간 2시간 30분 그리고 이동 시간 2시간 그런데 중간중간에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았을 공백 시간이 3시간 정도 있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 야근을 한 시간이 4시간이에요. 만약 저희가 이 공백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퇴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었겠지요. 요새는 스마트 워킹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왜 공백 시간에 업무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는 기기의 서포트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예전의 업무 방식이라면 공백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들을 세이브하려면 스마트 워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스마트 워크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매일 경제용어 사전에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스마트 워크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개념을 뜻한다. 스마트 워크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등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워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많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해들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 스마트워크가 가능했다면 방금 전 이 팀장님은 그 공백 시간 3시간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은 감소가 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예로 포스코에서는 스마트워크 센터라는 걸 구축해서 본인의 고정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크 센터에 출근해 본인이 앉고 싶은 아무 자리에서나 업무를 진행하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었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설명 이 정도 마치고요. 두 번째로 3분의 2의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해답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건설사에 수업을 갔는데 건설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마무리까지 아주 잘 진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동일한 유사한 프로젝트가 다른 해외에서 생겨서 그때의 노하우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찾았더니 자료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근무했던 직원이 그만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있더라도 그때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록해놨던 파일들이 이곳저곳에 모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만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었다면 그곳에 모든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었을 테고 그 물리적인 위치만 알고 있다면 언제 어떤 프로젝트가 다른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도 그때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었겠지요.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저장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설명 드렸고요. 마지막 42%의 사람들이 최소한 매주 한 번 잘못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자료는 각 부서의 실적을 정리하는 자료예요. 자, 이걸로 이제 뭐 차트도 만들고 CEO가 볼 수 있도록 한눈에 시각화해서 자료들도 정리를 하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각 팀에서 이 로우 데이터를 취합하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각각의 담당자들이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를 다시 팀 내에 누군가가 취합을 하고 취합된 자료를 다시 이렇게 각 부서 데이터를 받아서 취합하는 누군가가 있지요. 몇 번에 걸쳐서 데이터의 취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가 취합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CEO라면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면 빠르게 정확한 데이터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을 텐데 실적 한번 가지고 와봐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었을 뿐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식의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역시나 더 많아지게 되겠죠. 만약 각 팀의 담당자들이 공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나 동시에 접속해서 본인 팀의 데이터들을 업로드할 수 있었다면 파일 하나만 한 장소에 올려놓으면 데이터 취합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기존 업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드린 건데 이 문제점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업무 방식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몇 가지를 짚어보았으니 다른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저는 서비스, 오피스 365에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메일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메일 서버도 구축해 놓았고 본인 회사의 메일 계정도 쓰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의 경우는 회사의 메일 서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용 메일들을 쓰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대용량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사에 메일이 있더라도 이런 상용 메일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자, 일단 업무를 수행할 때 이메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 문서를 관리할 때 본인 로컬 디스크에만 저장하지 않죠. 웹하드에다가 저장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웹하드를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다음 업무상 메신저 사용하고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겠으나 특별히 그런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네이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주고받는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업무 내용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요.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업무상 메신저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라 화상회의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온라인 화상회의를 좀 진행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 만약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 자, 그래서 비용을 들이기 어려우니 뭐 스카이프라든가 네이톤이라든가 이런 무료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리고 기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지요. 하지만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 버전을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라 신경도 써야 하고 그때마다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이런 모든 업무 관련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때 보안이라든가 네트워크 관련 문제라든가 서버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활용하기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보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서비스들을 보안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지원이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어지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도 필요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분이라면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오피스 365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여기까지 왔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무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오피스 365인 거지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피스 365는 조직에 필요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부터 업무에 필요한 메일, 일정, 그리고 문서 관리, 협업, 화상회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 업무 문서에 접속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오피스 365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피스 365를 그냥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오피스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오피스라는 개념이 문서 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늘 사용하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거지요. 하지만 오피스 365는 이 오피스 프로그램 이외에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지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도구가 되지요.